빈손으로 집을 나선 후 저는 뉴질랜드에 자리 잡았고 그는 바라던 대로 사랑하는 비서와 결혼했습니다.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입니다. 민준과 결혼한 지 5년. 그 5년 동안 저는 안정적인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그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죠.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하늘이라는 비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하늘의 존재를 처음 알아차린 건 민준의 휴대폰에서였습니다. 그날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잠들었죠. 갑자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하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민준 오빠, 오늘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뒤에는 수줍어하는 이모티콘이 따라붙어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은 민준이 반년 전에 새로 채용한 비서였습니다. 젊고 예쁘며 말솜씨도 좋았죠. 민준은 이전에 몇 번 저에게 하늘이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평범한 업무 칭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민준의 행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가끔 그의 몸에서는 저의 것이 아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잠금 비밀번호도 더 복잡하게 바꿔 놓았더군요. 한 번은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와 하늘의 대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라기엔 너무나 다정한 어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는 근교 도시로 여행까지 다녀왔더군요. 휴대폰을 든 제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5년간의 헌신, 제게는 더없이 소중했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휴대폰을 그의 앞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당신과 하늘 씨는 무슨 관계예요? 민준은 휴대폰 속 대화 기록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미 다 봤으니 숨길 필요 없겠네요. 저와 하늘 씨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혼해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에요. 당신을 위해 직장도 포기하고 이 가정을 위해 이토록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 한마디로 저를 내치겠다는 거예요?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건 알아요. 보상해 드릴게요. 집과 차는 모두 당신 몫이고 여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줄게요.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죠. 보상이라니, 민준 씨. 제 청춘과 감정이 돈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늘 씨와 함께하고 싶다면 제가 기꺼이 보내줄게요. 하지만 당신의 것은 한 푼도 받지 않겠어요. 저는 빈손으로 떠나겠어요. 민준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은 씨, 홧김에 그러는 거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원래 당신 몫도 있어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홧김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당신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이 집,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배신으로 가득해요. 한 번 더 보는 것조차 역겨워요.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서명할 때 제 손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전의 고통 대신 해방감만 남아 있었죠. 구청 문을 나서는데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다시 말하지만 혹시 후회하더라도 언제든 저를 찾아와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저는 한때 웃음소리와 행복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몇 벌의 옷을 챙기고 서랍에서 여건과 얼마 되지 않는 20만 원의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 0만 원은 제가 몇 년 동안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죠. 원래는 서로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했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이 도시를 떠나는 저의 유일한 경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요. 그분들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그분들의 만류에 제가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이곳을 떠나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택시 안에 앉아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 민준. 안녕, 실패한 결혼. 안녕, 과거의 지은.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택시는 곧장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간단한 여행 가방을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할 때 저는 일부러 창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완전히 작별하고 싶었으니까요. 뉴질랜드를 선택한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나중에 민준과 관계가 깊어지고 집안의 반대도 심해지면서 그 생각은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이끌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수십 시간의 비행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현지는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새하얀 구름이 떠 있었는데 고국의 회색빛 하늘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낯선 언어는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부풀게 했습니다. 저는 미리 인터넷으로 가성비 좋은 유스 호스텔을 찾아 그곳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유스 호스텔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모두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었죠. 짐을 풀고 간단히 씻은 후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 근처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 제 어학 수준으로는 디자인 관련 직업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식당이나 마트처럼 언어 요구 조건이 높지 않은 곳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거리를 따라 가게마다 물어봤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사람이 충분하다고 했고 몇몇 가게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오후 내내 발품을 팔아 다리가 쑤셨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날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보며 속에서 울컥 서러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할까 했지만 혹시라도 제 이상한 기분을 눈치챌까봐 두려워 묵묵히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길모퉁이에 직원 구함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중국 식당이 보였습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말투를 들어보니 부산 출신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한국에서 왔어요? 일자리 찾아요? 저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한국에서 막 왔어요. 사업인 일 찾고 있어요. 저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침 서빙 직원이 필요하긴 해요. 일은 좀 힘들고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아요. 시급이 뉴질랜드 달러의 2끼 제공인데 괜찮겠어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 속에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발붙일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벅찼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어요. 주로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테이블 정리하는 일이에요. 참, 어디 사는지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근처 유스 호스텔에 살아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10몇 분이면 가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스 호스텔은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2층에 마침 작은 단칸방이 있는데 예전엔 직원들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괜찮다면 그곳으로 이사 와서 지내요. 한 달에 바생령 뉴질랜드 달러만 받을게요. 유스 호스텔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사장님과 아주머니가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동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식당 2층의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어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정리한 후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찼죠.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주문받는 법, 음식 나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바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가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만나면 저는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고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일 외에도 저는 영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어 학습 자료와 전자사전을 구입해 매일 퇴근 후 방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가끔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식당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현지인이었고 영어를 아주 잘했으며 기꺼이 저를 가르쳐 주었죠. 저는 일부러 현지 전화번호를 새로 개통하고 이전 휴대폰 번호는 해지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준이 제 행방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죠.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과 공부에 쏟았습니다. 삶은 비록 고단했지만 보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몇 손님들이 민준의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저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최근에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상대는 회사 비서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대요.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전처는 빈손으로 집을 나섰다던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좋은 사모님으로 살지 왜 고생을 사서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감정을 억누른 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민준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해방감을 느꼈죠. 그의 삶은 이제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저의 유일한 목표는 뉴질랜드에서 잘 정착하고 저만의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반년 동안 일하면서 제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상 대화는 문제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서빙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에서만 머물 수는 없었죠. 제가 애초에 디자인 일을 포기했던 것은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가기로 했으니 당연히 본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디자인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었고 비록 몇 년 동안 디자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최신 디자인 소프트웨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조작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뉴질랜드 현지 디자인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며 현지 디자인 스타일과 시장 수요를 연구했습니다. 사장님과 아주머니는 제 생각을 알고 난 후 모두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아가씨, 꿈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우리가 응원할게. 혹시 밤에 공부하고 싶으면 식당불을 더 켜줄 수 있어. 저는 깊이 감동했고 디자인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 저는 자발적으로 식당의 홍보 전단지와 메뉴판 디자인을 도왔습니다. 이전 메뉴판은 사장님이 아무 이슬소에나 맞게 만든 것이라 레이아웃도 엉망이고 글씨체도 예쁘지 않았죠. 저는 간결하고 시원한 스타일로 새로 디자인하고 한국적인 전통 요소도 담아냈습니다. 사장님과 아주머니는 보고 나서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저는 뉴질랜드 현지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모두 감감무소식이었고 가끔 연락이 오는 몇몇 퇴사도 현지 경력 부족을 이유로 저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력서와 작품을 계속해서 개선했습니다. 노력은 결코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해솔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브랜드 디자인과 상업 일러스트를 전문으로 하며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은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연습하고 일부러 직원에게 부탁하여 영어 발음 교정도 받았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회사 건물 아래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면접관은 회사의 디자인 총괄 이사였던 지훈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로 단정한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어 아주 온화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이력서와 작품을 봤습니다. 디자인 스타일이 아주 개성 있고 특히 중국 식당 메뉴판 디자인은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그의 칭찬에 긴장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전문 디자인 일을 한 지는 꽤 됐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이 분야로 돌아올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의와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마침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과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당신의 조건이 우리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주일간 인턴십을 거쳐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정식으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유난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했고 밤에는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제 업무를 지도해 주었고 현지 고객들의 취향과 디자인 트렌드를 알려주었죠.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사 업무에 적응했고 인턴십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입사한 날 저는 제 사원증을 받아들고 뿌듯함에 벅찼습니다. 이 직업의 월급은 식당 서빙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호역만 원 정도였는데 뉴질랜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장님과 아주머니께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회사와 식당의 거리가 멀어서 더 이상 식당 2층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가성비 좋은 아파트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저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근처 아파트 단지에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원룸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훈 씨는 일부러 휴가를 내고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가구를 조립하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의 바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훈 이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혼자 천천히 하면 되는데. 지훈 씨는 땀을 닦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동료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하죠. 게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친구도 별로 없으니 제가 도와주는 게 마땅해요. 참, 이제 저를 지훈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지훈이라고 부르면 되고 사석에서도 그렇게 불러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훈 씨, 고마워요. 이사 후 저는 지훈 씨를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몇 가지 집밥을 만들었는데 지훈 씨는 아주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디자인도 잘하는데 요리까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평소에 시켜 먹는 배달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호흡이 척척 맞는 파트너로서 함께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사적으로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 자주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마트에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훈 씨는 아주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한 번은 제가 환경 변화 때문에 감기에 걸려 39도까지 열이 나온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서 달려와 저를 병원에 데려가 진찰받게 하고 약과 과일도 사다 주었습니다. 제가 아픈 며칠 동안 그는 매일 찾아와 밥을 해주고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요. 저는 그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점차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고 제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빈손으로 이혼한 여자였고 지훈 씨는 젊고 유능하며 잘생긴 사람이었기에 분명 주위에 훌륭한 여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제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안정적인 직업도 생겼고 지훈 씨 같은 좋은 친구도 만났습니다. 가끔 부모님께 전화해서 뉴질랜드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반대했지만 제가 지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는 점차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고객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훈 씨는 이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 프로젝트의 고객은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그들은 문화적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디자인 스타일이 그들의 요구에 잘 맞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한국인이니 한국으로 가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돌아가서 혹시 민준을 다시 만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전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두렵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네, 지훈 씨.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겠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된 후 저는 미리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며칠 동안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디자인 시안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출발 전 지훈 씨는 일부러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지훈 씨, 한국에 가서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언제든 저에게 전화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요. 프로젝트 진행은 급하지 않으니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훈 씨. 제가 잘 돌볼게요.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잘 마치고 올게요. 수십 시간의 비행 후 비행기는
한국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터미널을 나서자 익숙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귓가에는 익숙한 한국어만 들려와 잠시 멍해졌죠. 2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온 이 도시였습니다. 눈앞의 번화한 거리를 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복잡한 감정을 억누른 채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고객회사로 가서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고객회사 책임자는 이 사장님이라는 아주 온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제 디자인 시안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은 디자이너님, 시안이 아주 독창적이고 저희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뉴질랜드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도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서양의 디자인 철학을 융합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회의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저와 후속 협력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저를 저녁에 열리는 업계 교류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은 디자이너님, 저녁에 업계 교류회가 있는데 유명 기업의 책임자들이 많이 참석할 겁니다. 당신도 함께 가죠. 더 많은 인맥을 쌓는 것이 앞으로의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행방을 너무 많이 노출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은 인맥을 넓히고 한국업계 동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프로젝트 후속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수락했습니다. 저녁 교류회는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은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연한 화장을 한 채 교류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알던 동료 몇 명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묻고 업계 발전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가 와인잔을 들고 조용한 곳을 찾아 잠시 있으려던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굳어진 채 몸을 돌렸고 과연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2년 전보다 살이 좀 붙어 있었고 맞춤 양복을 입고 있어 예전보다 더욱 기세등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자마자 분명히 멍하니 서서 눈을 크게 뜨고는 경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흔들리며 와인이 약간 쏟아졌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하늘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의 시선을 따라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위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강요했고 얼굴에는 예에 바르면서도 냉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정신을 차린 후 빠른 걸음으로 제 앞에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우씨, 정말 당신이야? 언제 한국에 돌아왔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민준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일부러 민준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늘도 다가와 민준의 팔짱을 꼭 끼고는 주권을 과시하듯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 알아요. 민준 씨 전차죠? 한국에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혹시 밖에서 잘 못 지내서 다시 기회를 찾으러 온 건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도발과 무시가 가득하여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녀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한국에 돌아왔을 뿐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지만 그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지냈어? 2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찾아봤지만 당신 행방을 계속 찾을 수 없었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를 찾았다고? 그가 그때 그렇게 냉정하게 저와 이혼하고 하늘과 함께하기 위해 서둘렀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찾았다고 말하다니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잘 지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돌아왔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떠날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민준 일행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디자이너님, 민준 대표님을 아셨군요.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한울건설의 민준 대표님이시고 이분은 해솔 디자인의 지은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이번 저희 회사 프로젝트는 지은 디자이너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민준은 해솔 디자인과 프로젝트 책임이라는 단어를 듣고 눈에 놀라움이 스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솔 디자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미 아는 사이였다니 놀랍네요. 지은 디자이너님은 전문 능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저희는 그의 디자인 시안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민준 대표님, 한울건설도 디자인 관련 일을 하시니 앞으로 협력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준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의혹,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민준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박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그제야 민준은 시선을 거두고 저를 깊이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우리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을 위해 한국에 돌아왔을 뿐 다른 여유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이 사장님을 따라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계속 제 등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예전의 고통이나 원망 대신 평온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저와는 무관했고 저에게는 저만의 새로운 삶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마치 평행선처럼 더 이상 교차할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주류회가 끝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당신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들어줄게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신이 하늘 씨를 선택했고 당신이 저와 이혼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빈손으로 집을 나선 건 당신과 완전히 선을 긋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당신의 보상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제 삶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연한 만남은 그저 한국에서의 업무 중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유일한 목표는 프로젝트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뉴질랜드로 돌아가 저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고객 회사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갔을 때 고객 회사 건물 아래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아직 화가 나 있는 건 알지만 저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어요.
저와 하늘 씨는 결혼 후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당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제 속은 역겨움으로 울렁거렸습니다. 민준 씨,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요? 당신이 행복하든 말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그를 비켜 고객 회사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를 떠난 후 이렇게 잘 지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제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했고 제가 그에게 100번 순종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제가 독립적이고 유능해진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속 균형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민준과의 재회를 피하기 위해 저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고객과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정식 협력 계약을 체결한 후 저는 즉시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도시를 빨리 떠나 민준의 끈질긴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순간 제 마음은 드디어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 뉴질랜드의 안정된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집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겼습니다. 저는 호텔 짐을 정리하고 공항으로 가기 전 일부러 고객 회사 근처 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문 앞에 나서자마자 길가에 민준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차에서 내려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분명히 말했어요.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말라고요. 민준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뉴질랜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몇 마디 더 하고 싶어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가서 당신과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후회한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후회하는 건 저와 이혼한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떠난 후 당신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후회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에 익숙했고 제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익숙했죠. 이제 제가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해 죽겠는 거죠? 안 그래요? 제 말은 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붉은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와 우리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하늘이 격앙된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민준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민준 옆으로 다가와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지은, 이년, 이미 이혼까지 하고서 또 돌아와서 민준 씨를 유혹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니 질투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늘 씨,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찾아와서 귀찮게 한 거지. 제가 민준 씨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잘 지내든 말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질투할 마음도 없고요. 아직도 아니라고 말해? 하늘이 한 발짝 다가서며 저를 밀치려 했지만 민준이 막아섰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늘 씨, 그만 좀 해. 여기는 공공장소잖아. 내가 뭘 그만해. 하늘은 민준을 돌아보며 눈에 원망과 분노를 가득 담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계속 저 여자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날 교류회에서 저 여자를 만난 이후로 민준 씨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일 저 여자를 찾아다니려고 했잖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민준 씨 아내잖아요. 민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랑 할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싶었을 뿐이야. 다른 뜻은 없어. 할 이야기가 뭐가 있는데? 하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랑 결혼할 때 저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지은 씨랑은 그저 책임감 때문에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 말은 다 저를 속인 건가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짐을 들고 가려 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가는 것을 보고는 급히 하늘을 밀치고 따라왔습니다. 지은 씨,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돈을 줄게. 아주 많은 돈을 줄게.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감정까지도? 말하는데 불가능해요. 제가 그때 빈손으로 집을 나선 건 당신과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저를 아껴주는 친구도 있어요. 당신의 돈은 필요 없고 당신은 더더욱 필요 없어요. 친구요? 혹시 다른 남자인가? 민준의 눈에 질투의 빛이 스쳤습니다. 지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나랑 다시 시작하기 쉬운 거야. 그 남자는 누구야? 나만큼 돈이 많아?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 그가 이렇게 착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속은 역겨움으로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누구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설령 제가 새로운 감정을 가졌다 해도 그건 제 자유예요. 민준 씨, 정신 차려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말을 마친 저는 그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길가의 택시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따라오려 했지만 하늘이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늘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저 여자한테 한 번만 더 따라가면 우리 이혼이야. 저는 택시에 올라타 운전사에게 공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준이 하늘에게 붙잡혀 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빗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소동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마친 후 대기실에 앉아 드디어 완전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고 곧 이륙할 것이라고요. 지훈 씨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이미 공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히 와요. 기다릴게요. 그의 메시지를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비참하고 의지할 곳 없었을 때 지훈 씨는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며 낯선 타지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히 친구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민준의 끈질긴 집착 때문에 불쾌했지만 제가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수십 시간 후 비행기는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터미널을 나서자마자 저는 지훈 씨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옅은 푸른색 셔츠를 입고 사람들 속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감격이 밀려왔고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프로젝트 회의는 순조로웠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았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에서 민준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고 그의 의견도 듣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금민준 씨, 정말 너무하네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꼭 가장 먼저 저에게 말해줘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의 걱정스러운 모습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면 됐어요. 우리 뭐 좀 먹으러 갈까요? 분명 배고플 거예요. 그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국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지은 씨는 계속해서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을 잊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지훈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문 앞에서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밀려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지은 씨는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면접을 보던 날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그 후로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이전에 좋지 않은 연애 경험이 있어서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잘 돌볼 거고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저의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그의 고백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고통과 서러움을 겪었는데 이제 드디어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주고 돌봐주겠다고 말해주다니. 지훈 씨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제가 거절하는 줄 알고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울지 마요. 혹시 싫다면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은 씨, 당신의 여자친구가 될게요. 지은 씨는 제 대답을 듣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서 저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지은 씨. 제가 잘 사랑해 줄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저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과 하늘의 소동은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와 연인 관계가 된 후 우리의 삶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호흡이 척척 맞는 파트너로서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사적으로는 그가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퇴근 후에는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주말에는 차를 몰고 뉴질랜드의 여러 관광지로 여행을 데려가 주었죠. 지은 씨는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매주 싱싱한 장미를 사서 제 아파트 화병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장르, 심지어 제가 무심코 말했던 작은 소원까지도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묵묵히 이루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한국의 집밥, 특히 엄마가 해주시던 돼지갈비찜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일부러 한국 식당에 가서 요리사에게 레시피를 물어본 후 집에 돌아와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번 연습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에 그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향긋한 돼지갈비찜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비록 엄마가 해주시던 맛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먹으며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지훈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지훈 씨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세심함은 지난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더 밝아졌고 얼굴의 미소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반년 정도 교제한 후 지훈 씨는 저에게 부모님을 뵙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께 당신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세요. 당신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의 부모님이 저의 과거, 즉 제가 이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신경 쓰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훈 씨는 제 걱정을 눈치채고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 개방적인 분들이세요. 당신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저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당신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미 부모님께 당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당신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아하세요. 지우 씨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점차 마음속 걱정을 내려놓고 그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지우 씨의 부모님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휴가를 내고 크라이스트처치로 갔습니다. 지훈 씨 부모님을 처음 뵙는 순간 저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의 부모님은 아주 적이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지훈 씨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자세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맞죠? 우리 지훈이가 일찍부터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예쁘고 차분한 아가씨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훈 씨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편은 무슨. 우리 지훈이가 당신처럼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 녀석, 전에는 일만 하느라 바빠서 짝을 못 찾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니 안심이 되네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지훈 씨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매일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크라이스트 처치 관광지에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는 사석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 우리가 당신이 이전에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과거의 일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요. 지훈이는 믿음직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당신을 잘 돌볼 거예요. 앞으로 혹시 무슨 서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지훈 씨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좋으세요. 지훈 씨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 왜 울어?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돌아온 후 저도 지훈 씨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뵙게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과거의 일 때문에 상처받아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고는 점차 마음속 걱정을 내려놓고 지훈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훈 씨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 우리 지훈이가 이전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제 저는 지훈이를 당신에게 맡길게요. 꼭 잘 돌봐줘야 해요.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말고요. 지훈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 씨를 잘 돌볼 겁니다. 제 평생을 다해 사랑하고 보호할 거예요. 양가 부모님의 인정을 받은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동안 더 교제한 후 결혼에 대해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저에게 엄청난 깜짝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오클랜드의 해변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백사장에 많은 촛불과 장미를 놓아 큰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황금빛 햇살이 백사장에 쏟아졌으며 바다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하트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바라보며 눈에 사랑과 진심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당신은 저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었고 제 삶을 햇살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제가 당신 삶에 처음 나타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제 평생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돌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이 광경을 보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지훈 씨. 저 결혼할게요. 지훈 씨는 기뻐서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저를 꼭 품에 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 소리는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약혼 후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각각 한 번씩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결혼식은 간소하고 따뜻하게 뉴질랜드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초대하기로 했고, 한국 결혼식은 양가 친지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피로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다시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디자이너를 한국으로 파견하여 고객과 직접 소통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혼자 한국에 돌아가면 혹시 민준의 끈질긴 집착을 다시 만날까봐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회사에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번에는 제가 당신과 함께 돌아갈게요. 한편으로는 제가 당신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출발 전 저는 친한 친지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히 프로젝트 회의와 한국 결혼식 준비일 뿐, 더 이상 불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또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와 지훈 씨는 먼저 프로젝트 회의로 바빴습니다. 지훈 씨가 옆에서 도와주니 프로젝트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며칠 만에 모든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피로연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피로연은 저희 집 근처의 한국 식당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함께 웨딩 메뉴를 고르고 친지 명단을 확인하고 웨딩드레스도 입어갔습니다. 제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지훈 씨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뒤에서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본 신부 중에 가장 예뻐요.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보고 옆에 있는 지훈 씨를 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있으면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피로연 당일 친지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식 예복을 입고 이리저리 바쁘게 손님들을 맞으셨고,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도 뉴질랜드에서 오셔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호텔 문 앞에 서서 축하하러 오신 모든 친지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보고는 한결같이 축복을 보내며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 씨의 팔짱을 낀 채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피로연이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청객이 또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피로연이 막 시작되려 할 때 민준이 갑자기 호텔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은 초췌했습니다. 분명 일부러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눈을 부릅뜨고 저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주변 친지들도 그를 알아보고 모두 걸음을 멈춘 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저도 모르게 저를 등 뒤로 숨기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지훈 씨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제 앞에 다가왔을 때 저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결혼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제 피로연입니다. 민준 대표님, 이곳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라고? 민준은 웃었습니다. 아주 처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가? 지일 씨는 분명 내 아내였잖아.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꼭 당신에게 잘해줄게. 다시는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그가 말하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우 씨는 즉시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자중하세요. 지우 씨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우리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집착하는 것은 이미 우리 결혼식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그 남자랑 결혼했어? 나를 그렇게 증오하는 거야?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만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혐오감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때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당신은 하늘 씨 때문에 저와 이혼했고 저를 빈손으로 집을 나서게 했잖아요. 그때 당신은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제가 왜 당신과 다시 시작해야 하죠? 나와 하늘 씨는 이미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 민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로 회사 실적은 곤두박질 쳤어. 하늘은 애교 부리고 아양 떠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항상 나에게 문제를 일으켰어. 그 여자랑 결혼한 후로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지우 씨,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여전히 당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변 친지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가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때는 당신이 우리 지은이에게 잘못한 것이오. 이제 지은이가 자기 행복을 찾았으니 더 이상 집착하지 말게. 당장 여기서 나가서 추대 부리지 말게. 하지만 민준은 듣지 못하는 듯 여전히 고집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 마음속에 아직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 않으면 왜 빈손으로 집을 나섰겠어? 당신은 나에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장 하늘이랑 이혼하고 당신이랑 결혼할게. 예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게. 나랑 같이 가자, 응? 그의 말은 저를 더없이 가소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자만심이 강하네요. 제가 빈손으로 집을 나선 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 속에는 이미 당신이 없어요. 저는 지금 지훈 씨를 사랑하고 오직 그만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하늘 씨와 이혼하든 말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그때 하늘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제가 함께 서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달려와 민준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민준 씨, 이 빌어먹을 자식, 회사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 전처한테 매달리고 있었던 거야. 나는 뭐예요? 민준은 하늘을 돌아보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당신만 아니었으면 지은도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때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왜들? 하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때 나를 쫓아다닐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잖아. 지은 씨는 촌스러운 아줌마라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은 사기꾼이야. 두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며 우리 피로연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친지들은 모두 넋을 잃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역겨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있던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밖으로 모셔다 드려 결혼식에 지장 주지 않게. 경호원들은 즉시 달려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민준과 하늘을 붙잡고 호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준은 끌려나가면서도 제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울면서 민준을 욕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호텔 문 앞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급히 친지들에게 사과하며 웃음거리가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지들은 모두 이해한다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분 망치지 마세요. 지훈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화내지 말고 기분 망치지 마요. 제가 있으니 아무도 우리 행복을 방해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방금의 불쾌한 일을 모두 잊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당신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피로연 계속해요. 피로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함께 친지들에게 술을 따르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정하고 세심한 지훈 씨를 보고 부모님의 흐뭇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과 하늘이 아무리 소동을 벌여도 저와 지훈 씨의 행복한 삶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지훈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가 제 웨딩드레스를 벗겨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서러움을 겪게 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럽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평온하게 살 거예요. 다시는 이런 골치 아픈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지훈 씨의 행복한 삶의 시작일 뿐이고 민준과 하늘의 소동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피로연이 끝난 후 저와 지훈 씨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며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가끔 친지들의 입을 통해 민준과 하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호텔에서 끌려 나온 후 문 밖에서 한참을 더 싸웠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여 지나가던 경찰에게 파출소로 연행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의 소동에 더 이상 신경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떠나는 날 부모님은 우리를 공항까지 배웅 나오셔서 몸 조심하고 자주 집에 오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 씨와 함께 잘 지낼게요. 저희도 자주 찾아올게요. 지훈 씨도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 씨를 잘 돌볼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저는 지훈 씨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고 사랑과 삶에 대한 희망을 잃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고
행복과 기대를 가득 안고 저만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로 돌아온 후 우리는 곧바로 일상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우리의 작은 아파트를 더욱 아늑하게 꾸미고 커플 용품들도 많이 들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는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영화를 보고 가끔은 해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들은 평범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때 꿈꾸던 삶이었죠. 업무적으로 저와 지훈 씨는 점점 더 호흡이 잘 맞았고 함께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회사 상사들도 우리를 높이 평가하여 월급을 올려주고 직위도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이너에서 디자인 부서 부팀장으로 승진하여 몇 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며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플로리스트 수업도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꽃을 좋아했지만 이전에는 삶의 변화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훈 씨는 저를 아주 많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칠 때마다 그는 제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왔고 제가 플로리스트 수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아니란 거 아닐까요? 지훈 씨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면 안 돼요? 저는 그저 당신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전에 당신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잘 즐길 때도 되었잖아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 아닐까요? 대략 반년 후 저는 우연히 한국의 동료를 통해 민준과 하늘의 최종 결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민준과 하늘이 파출소에서 나온 후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두 사람은 재산 분할 문제로 격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하늘은 민준이 자신의 감정을 속였다며 민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민준은 하늘이 자신의 삶을 망쳤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민준은 하늘에게 많지 않은 위자료를 주었고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실적 부진과 핵심 경쟁력 부족으로 이미 오래전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고 합니다. 민준은 모든 저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민준이 파산 후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집과 차를 팔아 빚의 일부를 갚았지만 남은 돈으로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며 미미한 일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민준 대표가 이제는 초라한 막노동꾼이 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이혼 후 그 위자료를 가지고 다시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려 했지만 그녀의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불평했고 남편과도 자주 싸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저는 지훈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보고 다가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그들의 소식을 들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들의 결말을요. 지훈 씨는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요.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잘 살면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이제 그들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그저 사람은 착하게 살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 모두 잘 지낼 거예요. 다시 1년이 흐른 후 저와 지훈 씨는 뉴질랜드에서 우리의 처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의 탄생은 우리의 작은 가정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더욱 많은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 씨는 매일 퇴근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딸아이를 안고 함께 놀아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완전한 딸바보가 된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뉴질랜드로 모셔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드리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귀여운 소녀를 보고 입에 귀에 걸리셨고 매일 소녀 주위를 맴돌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삶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이전에 알던 한국인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웃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지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이렇게 좋은 남편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딸도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아주 행복해요. 품속에서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고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아빠들과 육아 경험을 나누고 있는 지훈 씨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빈손으로 비참하게 떠났던 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민중과 하늘의 배신을 떠올렸고 뉴질랜드에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잃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잘못된 사람을 잃어야 비로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잃어야 비로소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그때 민준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뉴질랜드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히 지훈 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영원히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민준과 하늘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아직도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뿌린 악의 씨앗이었고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이미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훈 씨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딸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고 함께 나이를 먹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고 저의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황금빛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고 지훈 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 세월은 평화롭고 행복은 충만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섰다고 한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분명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